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색 씨는 시집을 와보니 생각했던 혼인 생활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친정에서야 고운 비단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손길에 기대어 살았으나 시집이란 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지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낡은 기와지붕에서 흙이 한 줌씩 떨어지고 텐마루는 비틀려 한 발 잘못 디디면 휘청거릴 지경이었답니다. 넓디 넓은 마당은 황량하기 짝이 없었고 닭 몇 마리만이 제 집인 양 어슬렁거리며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지요. 이것이 과연 양반댁이란 말인가? 새색 씨는 입을 앙 다물었답니다. 시아버지가 초시에 급제한 덕에 벼슬은 하지 못했어도 선비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건만 그 말과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신랑은 서당에 다니며 책만 파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날마다 글벗들을 불러 모아 술과 밥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마당으로 가니 초라한 행색의 머슴 하나가 비쩍 마른 소를 몰고 있었지요. 부엌으로 가보니 부뚜막에는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이 굳어붙어 있었고 장독대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더이다. 며느라 어디 보자. 그때 시어머니가 뚜벅뚜벅 다가왔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새색 씨는 반드시 절을 올렸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부지런히 손발 놀려야 한다.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색 씨의 손에 빗자루를 쥐어주었답니다. 곱디고 온 손으로 익숙지 않은 빗자루를 잡고 마당을 쓸어내려니 먼지가 풀썩풀썩 일더이다. 새색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답니다. 시집살이가 고단할 것이라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지요. 며칠이 지나며 새색 씨는 이 집안이 왜 이리 가세가 기운 것인지 차츰 깨닫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는 글벗들이 오면 술상을 차리게 했고 이들끼리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읊조리며 술잔을 기울였지요. 날마다 마당에서는 사랑방으로 밥상을 날랐고 술병이 하나둘 늘어갔답니다. 아가, 술상이 왜 이리 늦느냐? 어느 날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목청을 높였답니다. 새색 씨는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지요.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답니다. 살림을 맡은 시어머니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앉아 바느질만 하고 있었답니다. 새색 씨는 속이 답답했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전 옥답이 한 해 한 해 팔려나가고 있었지요. 머슴이 하는 말로는 불과 몇 년 안에 집안이 알거지가 될 판이라 했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선비라 자부하며 글벗들을 대접하기에 바빴지요. 신랑 또한 서당에 다니며 입으로만 성리학을 읊을 뿐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새색 씨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을 판이네. 새색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살 길이 막막했지요. 남편이든 시아버지든 저들은 집안일엔 눈을 돌리지 않을 터였답니다. 결국 나서야 하는 것은 자신뿐이었지요. 새색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이 집안을 살릴 방도를 찾아야만 했지요. 그날도 사랑방에서는 시아버지와 글벗들이 시끌벅적하게 소리를 높이고 있었답니다. 술잔이 오가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거푸 들려왔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던 머슴이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마님, 사랑방에서 또 술상을 내오라 하십니다. 새색시는 부엌으로 향해 쌀독을 열어보았지요. 그러나 바닥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기랄 것도 없고 남은 반찬이라고는 풋고추 몇 개뿐이었지요. 새색시는 가만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통째로 기울어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곧 결심이 선 새색시는 머리끈을 풀고 단숨에 비녀를 뽑아들었지요. 거울을 바라보며 3단 같은 머리채를 단호하게 움켜쥐었답니다. 비녀를 칼처럼 잡고 손목에 힘을 주자 칼날이 벼루를 긋듯이 매끈한 머리칼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보자기에 싸서 머슴에게 건넸답니다. 이걸 팔아서 술과 고기를 사오너라. 머슴은 그만 입을 딱 벌렸지만 새색시의 눈빛이 단호하였지요.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머슴은 결국 머리카락을 싸든 채 사랑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사랑방에서는 여전히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연거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머슴이 들어서자 이내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어찌하여 술상이 늦느냐? 머슴은 주춤하며 보자기를 내밀었답니다. 마님께서 쌀도 없고 고기도 없다 하시며 이걸 팔아 술과 고기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랑방이 순간 얼어붙었지요. 글벗들은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고 몇몇은 헛기침을 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지요. 그 안에는 며느리의 잘린 머리카락이 곱게 묶여 있었답니다. 머리카락을 쥐고 있던 시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답니다. 술잔을 내려놓던 글벗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갔지요. 술이 남았건 말았건 더 이상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굳어진 얼굴로 머리카락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허탈하게 등을 기대었답니다.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술잔을 닦고 있었지요. 사랑방에는 무겁고도 씁쓸한 정적이 흘렀답니다. 며느리는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무거운 정적을 뒤로하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싸늘하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짧아진 머리를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문득 자신의 잘린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매끈하게 잘린 머리끝을 쓸어내리며 아까웠지만 이보다 더한 희생도 감내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이대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집안을 일으킬 방도를 찾기 위해 며느리는 굳은 결심을 하였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밥상을 차릴 수 있어야 했고 쌀독이 다시 가득 차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당을 바라보았답니다. 휑한 마당과 텅 빈 곳간이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계획을 떠올리게 했지요. 이제 더는 남의 손에 의지할 수 없었답니다. 스스로 살아갈 길을 열어야 했답니다. 그 길로 며느리는 보자기에 남은 동전을 챙겨 저잣거리로 나갔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는 흥정하는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병아리를 파는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아가씨 병아리 사료? 노인이 손바닥만한 병아리들을 가리키며 물었답니다. 노란 솜털이 복슬복슬한 병아리들은 삐약 울며 서로 몸을 기대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병아리들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답니다. 30마리를 주시겠어요? 노인은 잠시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병아리를 한 마리씩 작은 바구니에 옮겨 담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는 품에서 돈을 꺼내 건넸고 병아리 바구니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마당 한쪽을 둘러보며 닭장을 지을 자리를 정했답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에는 일이 벅찼기에 머슴을 불러 함께 닭장을 만들기로 했지요. 대터라, 여기 좀 도와주겠느냐? 이곳에 닭장을 지을 생각이다. 머슴은 눈을 깜빡이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마당을 쓸고 자리를 정리한 뒤 머슴과 함께 대나무를 엮고 나무 토막을 모아 튼튼하게 세우기 시작했지요. 머슴은 힘을 써가며 나무 기둥을 박고 며느리는 대나무를 단단히 엮어 올렸답니다. 마님, 병아리를 키우시려는 겁니까? 땀을 닦으며 묻는 머슴에게 며느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병아리를 키워 암탉이 되면 달걀을 팔 것이다. 달걀을 팔면 쌀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머슴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겠지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머슴과 함께 힘을 합쳐 닭장을 완성하고 도랑을 파 물을 길어다 작은 그릇에 부어 놓았답니다. 이제 병아리들을 편히 키울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었지요. 머슴은 그제야 며느리의 뜻을 깨닫고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병아리들이 추울까봐 닭장에 짚을 깔고 작은 등불을 밝혀주었답니다. 병아리들은 삐약삐약 울며 몸을 맞대고 모여 잠들었답니다. 며느리는 닭장 안에서 몸을 맞대고 잠든 병아리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답니다. 아직은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 집안의 살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지요. 하지만 과연 저 조그마한 병아리들로 가세를 일으킬 수 있을지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밀려왔답니다. 혹여 족제비나 맹수가 덤벼들지는 않을까? 병아리들이 병이 나지는 않을까?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졌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답니다. 망설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지요. 중요한 것은 뭐라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살려낼 수 있다면 이 병아리 30마리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기로 했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닭장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았답니다. 바람이 들지 않도록 틈을 막고 물그릇이 엎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눌러두었지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몸을 일으켰답니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며느리는 조용히 닭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작은 병아리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른 새벽부터 닭장 앞을 서성였답니다. 병아리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피고 도랑에서 지렁이를 캐어 먹이며 정성껏 보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병아리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답니다. 아니, 양반 집에서 닭을 치다니. 내가 농부의 딸이더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답니다. 사랑방에서는 여전히 글벗들이 모여 앉아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한참을 논하며 남의 흉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들도 며느리를 흘끗거리며 혀를 차거나 소곤거리며 웃어댔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병아리들이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지요.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곡식이 나지 않듯이 먹고 살 궁리를 하지 않으면 양반도 굶어 죽는 법이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소매를 털었지만 사랑방에 앉아있던 선비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별일이 다 있구나. 아무렴 계집이 무슨 살림살이를 논한단 말이냐? 저런 건 장터에서 나물이나 팔 계집들이나 하는 것이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비웃고는 사랑방으로 돌아갔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병아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닭장 주변을 정리하며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갔지요. 며칠 후 마당을 가로지르던 머슴이 며느리에게 다가와 물었답니다. 마님, 영감께서 마님을 두고 서방님께 뭐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 하시더냐? 머슴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요. 닥치는 며느리를 둔 것이 창피하다며 마님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시더이다. 그런데 서방님께선 그 말을 듣고 웃으시며 부인이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이니 괜한 걱정을 마십시오 하시더이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답니다. 서방님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헛헛한 한숨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듯 했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이라 하였으니 정말 잘 해내 보이겠다. 그날 밤 며느리는 닭장을 한 바퀴 더 돌며 병아리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폈답니다. 작은 생명들이 몸을 맞대고 도란도란 잠든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지요. 시아버지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정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었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보니 남편은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넘기며 글을 읽고 있었답니다. 고요한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가끔씩 남편이 흥얼거리는 시구가 잔잔히 퍼지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문 앞에 잠시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면 좋겠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 며느리는 남편이 항문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들어 보였답니다. 요즘 들어 부부의 정을 나눌 여유도 없이 서로 바빴지요. 남편은 공부에, 며느리는 살림에 매달려 있었으니 밤이면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드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남편 곁으로 다가가더니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책만 붙잡고 계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기운을 내셔야지요.
남편은 처음엔 며느리의 손길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부드러운 손길에 긴장이 풀리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더니 슬며시 그의 옷자락을 만졌지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요?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묻자 며느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서방님도 우리 집안을 세우려 하시지만 오늘 밤은 제가 서방님의 길을 세워드릴까 합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오랜만에 정을 맞대니 서방님 물건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자 남편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피식 웃었지요. 아니요, 부인이 요즘 힘을 쓴다고 하니 아래에도 근육이 붙었나 보. 그 말에 며느리는 킥킥 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품에 몸을 기댔답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정을 나누는 밤이었지요. 방 안의 호롱불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따스한 기운을 퍼뜨렸답니다. 어느 날 가을, 서늘한 바람이 장독대를 스치고 지나갈 때쯤 마당으로 걸어오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자 저 멀리 친정아버지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며느리가 정성껏 키운 닭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병아리가 아니라 제법 튼튼한 중닭이 되어 깃털을 반질반질하게 빛내고 있었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혼잣말을 하였지요. 저놈들이 살이 올랐구먼. 저거 한 마리쯤이면 국물이 뽀얗게 잘 우러날 텐데. 친정아버지는 마당을 두리번거리며 딸을 찾았고 며느리는 황급히 달려나가 절을 올렸답니다.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느릿하게 걸어 나오며 한 손을 허리에 얹고 반색했지요. 사돈 어른 웬일이시오? 오랜만에 오셨으니 대접을 해야겠소. 며느라 닭 한 마리 잡아 상을 차려라. 시아버지는 겉으로는 사돈 대접을 위하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가 정성껏 키운 닭이 점점 살이 오르고 통통해지는 것을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매일같이 닭장 옆을 지나가며 이제 한 마리쯤 잡아도 될 때가 되었지 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워낙 애지중지 키우는 터라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그러던 차에 사돈이 방문하자 시아버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답니다. 이 좋은 날에 닭 한 마리쯤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눈앞에 보이는 가장 살찐 닭을 떠올렸지요.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으로 갔답니다.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닭들이 생각나 잠시 망설였지만 친정아버지 대접이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며느리는 좁쌀을 한 줌 손에 쥐고 마당에 뿌리며 구구 하고 부드럽게 불렀답니다. 그러나 평소 모이를 줄 때와 달리 닭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장독대 위로, 지붕 위로, 심지어 울타리 너머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놈들이 왜 이리 눈치가 빠른 게냐? 며느리가 당황하여 닭을 잡으려 뛰어다니자 이를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답답한 듯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는 쌀독에서 쌀 한 줌을 움켜쥐고는 마당에 힘껏 뿌리며 구구 하고 불렀지요. 그러나
닭들은 더욱 경계를 하며 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달아나기 바빴답니다. 저 간악한 닭들 같으니라고 먹이를 주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냐? 시아버지는 닭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닭들은 마치 천적이라도 만난 듯 필사적으로 달아났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장독대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며 손을 허우적거렸지요. 턱 밑까지 차오른 흙먼지를 털어내며 일어나 보니 닭들은 이미 지붕 위에 올라앉아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꼬코댁 하고 울어댔습니다. 마치 한바탕 구경거리라도 본 듯 유유자적한 표정이었지요. 이를 지켜보던 친정아버지는 허리를 두드리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사돈 어른 닭의 주인도 가린다더니 이 닭들은 이미 복순이 편이 되었나 봅니다. 아니, 혹시 평소에 너무 잡아먹겠다는 눈빛을 보낸 것은 아니시온지. 그 모습을 보던 집안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시아버지는 얼굴을 벌겋게 달구며 닭장을 노려보았답니다. 그러나 닭들은 여전히 장독대 위에서 태연하게 깃털을 고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애꿎은 땅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마님, 이러다가 생사람 잡겠구만요. 그냥 오늘 닭들이 낳은 달걀을 삶아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머슴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시아버지는 닭장을 노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저녁 술상에는 닭고기 대신 노릇하게 삶아진 달걀이 놓였고 친정아버지는 이를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고 시아버지는 닭 한 마리 못 잡은 분함에 애꿎은 술잔만 기울였답니다. 해가 뜰 무렵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답니다.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낮고 끈적한 소리에 손길이 멈추었지요. 귀를 기울이니 안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참 벌초 가야 하는 날에 뭘 그러시오. 남들은 산소 풀을 벨 때라지만 당신은 이 방에서 애먼정을 배려드는구려. 내일은 분명 허리가 아프다 하며 또 벌초를 미루겠지? 시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오늘 벌초를 하려면 기운을 충전해야지. 이러고 나면 풀을 벨 힘이 더 날 것이요. 기운은 무슨, 나중엔 풀은커녕 내 손만 잡고 힘 빠졌다 할 게 뻔하지. 방 안에서는 한참을 낄낄거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며느리는 부뚜막 앞에서 이를 어쩌나 하며 귀를 틀어막았답니다. 밖으로 뛰쳐나갈까 했지만 괜히 수상하게 보일까 싶어 그저 뜨거운 아궁이 불만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꼬코댁, 꼬코댁. 마당에 나가보니 닭장 앞에서 수탈기 깃을 세우며 힘차게 암탉들을 뒤쫓고 있었답니다. 암탉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결국 한 마리가 수탈객에 붙잡혀 몸을 낮추었지요. 순간 닭장의 분위기는 더욱 요란해졌고 암탉들은 삐약거리며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멀뚱히 바라보던 며느리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때만 되면 다 똑같구먼. 방 안에서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익살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닭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정신없이 교합을 이어갔지요. 며느리는 부뚜막에 주저앉아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이놈의 집안이 통째로 짝짓기 처리로구먼. 마당에 선 며느리는 한동안 닭들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안방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마당에서는 닭들이 저마다 한창이었으니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찌 이리도 난리통인가 싶었지요. 그러다 며느리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 닭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땅에 놓인 돌멩이를 발끝으로 툭 차며 씩씩거리며 소리쳤지요. 이놈들아! 너희도 벌초 가려고 이러는 것이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닭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날갯짓을 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탉은 깃털을 세우다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고 암탉들은 모이를 쪼다 말고 우왕좌왕했지요. 마당 한쪽에서 졸고 있던 개마저도 화들짝 놀라 멍멍 지저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덜컥 열리더니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걸어 나왔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지요. 뒤이어 시어머니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따라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난리를 치는 게냐?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시아버지를 노려보았지요. 아버님, 아침부터 무척 분주하시옵니다. 허나 벌초 가실 때는 지나치게 마음을 쏟지 않으셔야 할 터인데 이러다 기운 다 빼고 풀 한 포기 제대로 베지 못하실까 염려되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손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기침을 하였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헛기침을 연거푸 했답니다. 머슴과 벌초 준비를 하던 신랑이 부인의 말을 듣고는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순간 마당의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고 시어머니는 부채를 힘껏 흔들어대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닭들도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조용해져 모이만 조심스레 쪼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는 괜히 헛기침만 하며 안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고 닭들은 며느리가 가까이 가면 경계하며 슬금슬금 도망치곤 했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빙긋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용해졌군. 한 해가 지나고 마당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처음 30마리였던 병아리들은 어느새 100마리가 넘게 불어나 닭장이 꽉 찰 지경이었지요. 며느리는 닭장을 넓히고 닭들이 더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정성껏 돌보았답니다. 그 덕에 달걀도 하루에도 바구니 가득 수확할 수 있었고 닭 몇 마리를 팔면 쌀이며 장이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날도 시아버지의 글벗들이 사랑방으로 모여들었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술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이전 같았으면 머리카락까지 잘라야 했던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큼직한 닭을 한 마리 잡아 푸짐한 국을 끓이고 달걀찜과 기름진 닭구이를 곁들였지요. 사랑방에서는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글벗들은 음식 냄새에 감탄하며 시아버지를 치켜 세웠답니다.
며느리가 살림 솜씨가 좋다더니 과연 그렇군요.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이야. 조시대감, 이 정도면 서당 훈장보다 나은 팔자가 아니오. 그 말에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답니다. 처음에는 닭을 치는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글벗들이 올 때마다 풍성한 술상이 차려지니 더 이상 불평할 이유가 없었지요. 게다가 며느리가 집안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직접 부르는 일은 드물었으니까요. 예, 아버님. 시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수고를 몰라줬다. 덕분에 이 집안이 이렇게 넉넉해졌구나. 며느리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빙긋 웃으며 공손히 대답했답니다. 집안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는 애써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단순한 살림하는 여인이 아니라 집안을 지켜내고 일으킨 사람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지요. 이제 남은 것은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는 일뿐이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과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서방님은 서당에서 밤을 지새우며 책을 붙잡고 있었으나 번번이 낙방하고 돌아왔지요. 처음에는 집안에서도 기대를 걸었으나 서방님이 해마다 낙제하자 이제는 다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바깥일까지 손을 뻗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서방님이 낙담할 때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위로하였답니다. 서방님, 학문이란 것이 실력이 다가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하는 것이니 너무 속상해 마시오. 그러나 서방님은 자신의 책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이 집안을 더욱 든든히 책임질 방도가 없을 터인데. 서방님, 이미 집안의 기둥 하나는 제가 세웠으니 서방님께서는 조급해 마시고 천천히 나아가셔도 되옵니다. 대신 다른 기둥 하나를 세워 저를 만족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사옵니다. 서방님은 며느리의 말뜻을 곱씹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촛불이 가물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살며시 춤을 추었지요. 과거 급제는 못하였으나 이 일만큼은 반드시 만점받겠소. 남편은 농을 던지며 그녀를 품에 안았답니다. 며느리는 수줍은 듯 웃었지만 가녀린 손끝이 서방님의 옷깃을 서서히 풀어내며 밤의 기운에 몸을 맡겼지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가을바람이 스며들었고 방 안은 어느새 촛불 대신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로 가득해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감정이 서서히 풀어지듯 두 사람은 서로를 어루만지며 애틋한 밤을 나누었답니다. 한동안 끊겼던 미러들이 귓가에 속삭이듯 흘러나왔고 살며시 맞닿은 손길은 점점 깊어졌지요. 그 밤 서방님은 비록 과거 급제에는 실패했으나 며느리를 만족시키는 시험에서는 실로 출중한 실력을 발휘했답니다. 몇 해가 흐르는 동안 며느리는 살림을 더욱 알뜰히 꾸려나갔답니다. 닭들은 해마다 알을 낳고 새끼를 치며 점점 불어났고 마당 한가득 우쭐대며 걸어다니는 닭들을 보면 집안의 풍요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지요. 이젠 마을에서도
며느리가 키운 닭과 달걀이 좋다는 소문이 나 장에 내다 팔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닭보다 더 소중한 열매가 있었으니 바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삼형제였답니다. 해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듯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마침내 셋째까지 낳으니 집안은 날로 흥성거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저 집은 닭도 알을 잘 낳고 며느리도 자식 복이 많구나 라며 웃었지요. 그 사이 서방님은 여전히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번번이 낙방하였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기대를 걸었으나 해마다 성적이 좋지 않으니 이제는 다들 큰 기대 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결같이 남편을 믿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셋째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 마침내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집안이 떠들썩해졌고 마을에서도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지요. 시아버지는 손자를 안고는 감격하여 말했답니다. 며느라, 내가 이 집안을 살렸다. 살림을 일으킨 것도 내 공이고 우리 집대를 있게 한 것도 내 덕이니 이제 누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고 글벗 선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였답니다. 초시댁 며느리야말로 그야말로 실질적인 집안의 주춧돌이었구려. 과거 급제는 아들이 했지만 실은 며느리가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해냈다 하지 않겠소.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는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남편 곁에 다가앉았습니다. 남편은 책을 덮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답니다. 이제야 부끄럽지 않게 그대 곁에 설 수 있겠소. 며느리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가장 빛나는 분으로 여겼사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깊이 감동하며 며느리를 품에 안았고 그날 밤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고요히 흐르며 두 사람을 비추었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집안에 평안과 번영이 깃들었고 며느리는 진정한 안주인이 되어 웃음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